아. 자,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시험도 끝나고 이제 하루 좀 쉬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또 뭘 영상을 보라 그러고 또 뭘 외우라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건데 그만큼 여러분 문법이 급해서 그래. 그래서 쌤도 사실은 좀 쉬고 싶은데 힘을 내서 하는 거니까 이거 꼭 외워보라고 알겠지? 오늘 뭐 할 거냐? 우리가 지금 한 시간까지 첫 시간에 어미를 했어. 그 다음에 접사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조사. 말하자면은 그래서 되나? 형식 형태소를 끝내자. 이거 세 개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왜 어렵냐? 뭐 다른 이제 와서 약간 말을 바꿔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다른 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얘는 세 개는 선생님 필기 준 대로 그대로 그 외우지 말라고 한 것 빼고 다 외워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뒤에 게 조금이라도 편해진다고. 그래서 이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어미 클리어, 접사 클리어, 이 조사 두 회차에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찍을 거고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은 이번 거 다음 거까지 다 집에서 공부해 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조사 조사를 공부해 봅시다. 이미 예전에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겠지만은 일단 조사의 좀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형태소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미 한번 했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추수합니다. 그게 어휘적 의미든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든 어떤 말의 조각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 조각들로 뭐 할 거냐? 그 말의 작은 조각들로 단어를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지. 단어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단어라는 건 뭐냐? 단어 헛단자를 씁니다. 짧아서 단어가 아니고 헛단자를 써요. 이거 한자 맞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만이고 헛단자를 쓴단 말이에요. 홀로 쓸 수 있는 거. 어느 나라를 가든 단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홀로 쓸 수 있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의 개념은 홀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단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말에서 우리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자 사용되는 말인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을 거야. 조사. 조사는 문장 안에서 혼자 쓸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 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누가 풀었니? 라고 했으면은 뭐 예린이 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혼자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예린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사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받아주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키고 싶어. 그 근거가 뭐냐? 홀로 사용되는 말은 아닌데 이 단어 뒤에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다시 장황하게 정리하면은 단어가 뭐야? 홀로 사용되는 말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단어가 홀로 사용되는 말이라면 그죠? 홀로 사용되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기본은 홀로 사용되는 말인데 조사를 포함시키고 싶으니까 단어는 홀로 사용되는 말이거나 홀로 사용되는 말 뒤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개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자 쓸 수도 없는 놈을 왜 굳이 단어에 포함시키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고 치자고 책은 하나의 단어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책이 두껍다, 책을 샀다, 책도 있다, 펜만 있는 게 아니고 책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고 칠 때 만약에 얘네들을 조사를 단어로 인정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책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이라고 하는 말이 혼자 독립된 단어가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책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책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명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사에도 조사가 붙고 여기저기 다 붙을 텐데 붙을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건 그죠? 하나의 단어인데 얘가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든다. 그래서 사전에는 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이, 책을, 책도 이게 다 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단어 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얘는 떨어뜨릴 수 있다. 쉽게 분리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가 쉽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얘네가 독립성이 너무 강해. 앞에 있는 명사가 독립성이 몫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자체로 자립되지는 않지만 앞에 말이 쉽게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자유로운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자립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쓸데없이 만들어진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조사의 상대적 자립성을 인정해서 조사도 원래 개념으로는 홀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조사도 단어에 포함시키겠다. 이게 조사의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뭐냐 이거예요. 주로 명사 뒤에 붙어서 주로라고 했으면 꼭 명사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명사 뒤에 붙어서 하는 일이 뭔데? 문법적인 기능을 할 건데 무슨 기능을 할 거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첫째, 문장을 이루는 단어 간의 관계를 표시해주거나 여기에는 격조사 그리고 접속조사가 포함됩니다.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이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사에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세 가지가 있어요. 조사는 주로 명사 뒤에서 다른 단어 뒤에서 이런 기능을 해줄 겁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준 이유는 일단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고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외워야 될 영역입니다. 저기 나와있던 어미, 접사, 조사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뒤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좀 힘들더라도 꼭 완벽하게 암기를 해달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잠깐 말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말할 게 없더라고. 자, 그러면 조사 유형 첫 번째 기다려야겠죠. 자, 첫 번째 격조사입니다. 격조사가 뭐냐? 격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말 뒤에 붙어서 무슨 기능을 줄 거냐면은 앞에 있는 단어 내지는 단어 역할을 해주는 구나 절이 있으면 얘네들의 격을 표지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격을 표시해 줄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격이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 역할을 해주는 단어들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표지해 준다는 거야. 문법에서 표지해 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고 했을 때 얘가 주격조사란 말이에요. 그럼 주격조사 하는 일이 뭘까? 말 그대로 주어를 표지해 준다. 얘가 붙었으니까 가가 붙었으니까 이 말 전체는 주어야 라고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격기능입니다. 이걸 좀 말을 좀 다르게 바꿔보면 같은 말인데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왜?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서술어가 하는 기능은 얘는 이제 서술어 기능을 할 텐데 서술어가 하는 기능은 주어를 설명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뭘 설명할 거냐? 간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네가 얘를 설명해라고 관계를 표시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격 표시를 한다, 문장 내 기능을 표시해준다, 단어 간 관계를 표시해준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격조사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닌데 절대 같은 말은 아닌데 문장 성분 주어니 서술어니 하는 게 그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 문장 성분을 표지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격조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있죠.
주격 조사하는 일은 주어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주격 조사가 붙었다면 이 주격 조사가 붙어있는 어구는 이 주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종류는 일단 이 가가 있어요. 이 가. 그리고 깨서가 있고 그리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4개까지의 주격 조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슬래시를 쳤다는 거는 얘랑 얘가 같은 형태소다.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하고 가는 무슨 관계냐? 하나의 주격 조사인데 그때 생긴 모습이 달라져. 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죠. 이 자음 뒤에서 이를 쓰고 가는 모음 뒤에서 가를 쓴단 말이야, 그지? 친구 가 집에 갔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인데 그때 모습을 달리한다. 이런 걸 우리는 서로 이 형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셈이 나중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시간 잡아서 단어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우리가 이미 변이음, 이음이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았군요. 아직 배울 거란 말이야. 그거랑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 이 형태 관계다. 하나의 형태소인데 그때 모습을 다르게 한다. 다르게 입자를 씁니다. 모습이 달라졌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왜 하나의 형태소로 보지? 왜 하나의 형태소로 볼까? 왜냐하면은 형태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위잖아요, 그죠? 뜻을 가졌단 말이야. 얘랑 얘가 의미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하는 일이 뭐지? 주어인 걸 표시해줘. 가는 언제 쓰지? 주어인 걸 표시해줘요. 이 두 형태소가 두 개가 완전히 의미가 똑같단 말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이해하고 가야 될 개념입니다. 둘이 이랑 가는 무슨 관계냐? 상호적 분포를 이루는 상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상호 보완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게 남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남을 수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 A, B가 있다고 하면 A랑 B가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상태. 그때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문일고의 그 학생이랑 학생 그 그룹이랑 그 다음에 동일여고의 학생 그룹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문일고 학생에서 동일여고 학생일 수는 없어요. 그죠? 교집합이 전혀 없다는 거지. 이럴 때 상호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영역이 겹치 않는 거.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집합이 몇 개든 상관은 없는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들의 합이 곧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A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야. 그럼 이만큼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걸 다른 부분 집합들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영역이 겹치든 안 겹치든. 이걸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합니다. 빈자리를 서로 커버해 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법에서 얘기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적 분포라고 하는 거는 딱 지금 이 그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교집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법에서 얘기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건 상호적 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건 딱 이 모습입니다. 서로 겹치는 것도 하나 없고 그리고 이들의 부분 집합들의 합이 전체 집합을 이루는 거. 이걸 상호적 분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문법을 공부하는데 저 집합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희가 문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아예 안 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 들어볼 가능성이 크거든. 나중에 변이음, 이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형태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 들어오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 3년 전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학교 문법에 슬슬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고, 새로 나온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수능 특강에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EBS 문법 지필진인 선생님 책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집에도 이음, 변이음, 이 형태 이런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딱 이거예요. 선생님 다 했어요. 얘네 둘이 만약에 상호적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건 이제 주어 역할을 할 건데 친구가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똑같은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의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가 있을까? 이 경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가 죽게 됩니다. 얘네 둘이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은 똑같은 주격 조사이지만 미묘하게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100%입니다. 똑같은 주격인데 의미 차이가 미묘하게 있다. 근데 얘네 둘이 상호적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야 지금 모음이잖아. 앞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끝냈잖아. 그러면 넌 여기 등장하면 안 되지. 이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야. 혹은 모음 나는 이라고 하는 놈은 모음밖에 다음 뒤밖에 쓸 수가 없는데 모음이 나타나는데 앞에 이 주어로 쓸 놈이 명사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네가 커버해줘라. 난 거기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호적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의미 차이가 제로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의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로 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습을 달리한다. 그래서 즉 이형태 관계다. 이형태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관용사의 전성어미를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는, 던, 을, 은 이런 애들 배웠다고. 근데 똑같이 하는 일이 뭐야?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할 거야. 관형어 내지는 관형절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할 거야. 기능 똑같네. 근데 왜 내가 필요해?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니까. 상대 시제를 표현할 때 얘는 현재, 그렇지? 얘는 미완료, 얘는 미래, 얘는 과거. 이런 의미를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개는 필요한 거예요. 의미가 다 똑같았으면 네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설령 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 개가 죽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꼭 이해하고 있으세요. 앞으로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얘네 넷은 미묘하게 의미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상부적 분포를 이루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다를까? 얘는 그냥 주격 표지의 기능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가 붙으면 주어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주로 명사구역 옆에서 명사구에 붙어서 명사구 뒤에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해줄 거라고. 그럼 명사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명사이거나 보통 우리가 명사구라고 할 때는 명사이거나 아니면 명사에 상당하는, 명사에 준하는 역할을 해주는 말의 덩어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뒤에 붙어서 주격 표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중학생들처럼 모든 지식이 딱딱딱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 조사하고 그 어미하고 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형태소의 개념을 어느 정도 한번 봤단 말이야. 오늘 한번 또 확인했고요, 그지? 근데 우리가 형식 형태소다 아니면 실질 형태소다 할 때, 아니면 뭐 문법 형태소다 아니면 어휘 형태소다 할 때 무슨 체계적인 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를 세웠을 때 이 안에 모든 형태소들이 딱딱딱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학생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문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칼 같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한번 그려줬을 거야. 모든 형태소는 반드시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렇죠? 모든 형태소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 당장 명사만 보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죠. 책 같은 경우, 책, 그치? 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동시에 형식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뭐 주어 자리에 와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된다, 서술어 자리에 와야 된다, 내지는 조사어 결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차원의 문제거든. 그렇죠? 형식적인 의미가 제로인 어휘 형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마찬가지. 모든 형식 형태소가 완벽하게 어휘적인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벌써 아까 전에 조사의 개념을 쓸 때 보조사를 설명할 때 특별한 의미를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특별한 의미. 어휘적인 의미도 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냐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냐 하는 거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 조사들은 종합적으로 어휘적인 의미보다 형식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 있다는 말이야. 우리 아까 전에 관형사용 전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럼 주격조사 2가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 내지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의 의미가 좀 있어요.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애를 좀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은 사람 했을 때 그냥 나 먹었어 라고 하는 거랑 내가 먹었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다름 아닌 나라고 라고 하는 게 좀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정보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신정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정보라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이런 부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볼까?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슴을 만나가지고 뭐 이 선녀 옷 훔치고 할 거 아니냐고, 그치? 보통 동화책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처음 출발부터 아직 나무꾼 등장도 안 하고 첫 줄인데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에 한 나무꾼은 살았습니다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상하다고. 그리고 이미 나무꾼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무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랑 이 정보에는 주격 조사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지? 이런 신정보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휘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형태소가 꼭 한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법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그 시제 서너멀 어미들이 한 가지 용법으로만 쓰지 않는 걸 봤잖아. 그죠? 맛있었겠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얘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원래 미래의 형태소잖아. 근데 추측, 기억나지? 이런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봤잖아요. 마찬가지야. 주격조서가 꼭 한 가지 용법으로 쓰지는 않는다. 보조사전 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네가 원래 격조사인데 지금 이 상태로 쓴다면 넌 반드시 보조사여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무슨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멈춰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칠 때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하나의 서술어 기능을 할 거란 말이야. 웃음이 어떤 상태? 멈춰지지 않는다, 그지? 하나의 서술어 기능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보조적 연결함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멈춰지다, 그치? 멈추어지다 해서 지 않는다, 그렇죠? 이 보조적 연결함을 통해서 얘가 본용언 기능을 할 것이고 얘가 보조용언 기능을 할 텐데, 즉 얘는 어미란 말이야. 어미, 연결 어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격조사는 명사 내지는 명사 비슷한 놈,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그건 하나의 문장이기도 하지만 야 너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하나의 긴 문장이 하나의 명사처럼 쓰였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명사 상당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애들 뒤에만 붙어야 되는데 웃음이 멈춰지지 가 않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주격조사라서 명사 뒤에 붙어야 되는데 어미 뒤에 붙었네, 그렇죠? 용언 뒤에 붙었네. 얘가 딱히 명사형 전성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명사 취급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얘는 도저히 주격조사를 보기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얘 정체가 뭐지? 아, 너 지금 보조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격조사 2가는 보조사로 쓸 수가 있다. 보조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러죠?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더할까? 뭐 이런 거겠지 뭐. 그치? 이런 의미를 추가해 줄 거라고. 여기 바로 주격조사 2가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를 봅시다. 깨서도 당연히 주격 표시를 하지. 왜? 주격조사니까, 그죠? 근데 이 가는 깨서하고 다른 놈이란 말이야. 얘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고, 형태소 자체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격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을 내용이죠. 주체 높임을 표시하기 위한 형식 형태소들이 뭐가 있느냐? 깨서.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이라고 썼구나. 미안.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의 주격 표시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는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높임법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당연히 주격 표시를 할 건데 특히 어디에 대해서 할 거냐, 환경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할 거냐, 단체 명사 뒤에서 할 거예요. 단체 명사.
이 단체 명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공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이 단체 명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협회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 단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고 다시 쓸 게 없었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 이 에서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부사격 조사였다.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했었죠. 근데 이렇게 단체 명사, 단체를 의미하는, 이게 지금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학교가 나한테 전화를 걸 수 없어. 학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건 학교에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거기 교직원이라든지, 그렇죠? 거기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때 학교라고 하는 거는 스쿨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스쿨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어머님 댁에서 김치를 보내왔다라고 하면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나한테 택배를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집에 살고 있는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죠?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김치를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 이들도 부사격 조사가 아닐 것이다. 말을 바꿔보면 학교에 있는 어떤 직원이 전화를 했다, 이런 의미를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로 인정해주고 주격 조사로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서는 마찬가지로 주격 표시를 해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주어 역할을 해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인수사 뒤에서, 이는 사람 인자입니다. 수는 숫자 하나 둘 셋 하는 그 수를 의미해요. 즉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만 주어 주격 조사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는 한 명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몇 명이서 오셨어요? 아, 혼자서 왔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갔어? 둘이 서, 셋이 서, 이렇게.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그지? 수도 그냥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 혼자라고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 뒤에서만 주격 조사 역할을 해주려고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격 조사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 솔직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너희한테 주격 조사 뭐 있어요 하면 이게 기억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아니라고. 이제 보조사란 말이야. 나중에 보조사에서 다시 보조사 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경우에도 주격조사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주어에 붙어있는 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얘가 주어야 라고 표지판을 들고 있는 애가 주격조사입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은근 같은 친구들은 그 역할을 못 해준다고. 예를 들어 볼까? 한번 지울 때마다 긴장하게 되네요. 글씨 뭐라나 써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보자. 잠깐만 말리고 씁시다. 좀 쉬세요.
너무 일찍 출근해가지고. 주격 조사도 안 했던 더 주격 조사 기능도 전혀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면 지금 딱 누가 봐도 주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은 많다. 오늘 뭐 어린이날인데 공원에 사람 많니? 사람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주어 서술어잖아, 그지? 그럼 주격조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왜? 나는 동물은 싫어하는데 동물 좋아하지만 예문을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나는 동물은 싫어하지만 사람은 좋아. 그치? 그럼 이 순간에 얘는 지금 주어라고. 주어 서술.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얘야. 그치? 내가 좋아해. 좋아하다의 주체가 누구야? 나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누구를?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똑같은 사람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은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주어 역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주격 표지를 한다는 거는 앞에 무슨 단어가 붙더라도 뭐 사람이 붙든 동물이 붙든 뭐가 붙든 간에, 그치? 얘가 주어야. 어느 위치에 있든 얘가 주어라는 거, 그거를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증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 문장 위에 있는 사람은 많다. 이 문장에서 얘가 지금 주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어떤 문장에서든 얘가 붙으면은 주어야 할 때 주격 표지 기능을 한다. 주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느는 주격 조사 기능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알겠지? 그렇죠? 까지가 주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칠판도 말릴 겸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쉬세요.